자, 이어서 19번부터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풀어본 사람은 뭐 알겠지만 사실 좀 오른쪽에서 뭐 너무 친절을 베풀었죠? 과잉 친절입니다. 그냥 오른쪽 파트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이것만 보고 문제를 우리가 풀었던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100일에 10승을 9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계산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 100을, 그죠? 또는 뭐 101을 또는 99를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그들을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근데 지금은 이제 x의 10승을 x 마이너스 나눴을 때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서술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죠, 뭐. x의 10승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생각하거나 또는 뭐 요걸 나누었을 때 나머지 생각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치환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건 그냥 이렇게 가면 x 마이너스 2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근데 2의 10승이 r이죠.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식 자체의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x에다가 101을 대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01을 대입하면 자, 101을 대입하면 101에 10승을 101 넣었더니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 99가 되는 거죠. 99로 됐을 때 목과 나머지. 요런 형태를 뭐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나머지가 이제 2의 10승, 즉 1024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1024인데 얘를 99로 나눈 나머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024를 99가 몇 번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실제로 이 정도는 우리가 나누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몇 번 들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99가 이렇게 하면 실제 이거 나누셈을 살짝 이렇게 해볼까요? 1024, 99, 여기 한 번, 99, 그쵸? 이렇게 나누셈을 실제로 하면 여기는 3이고요. 3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10번에 99 몫이 있겠고 나머지는 34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101의 10승을 99로 나누면 나머지가 34다라는 말을 멘트로 남기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101의 10승을 99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원래 저 위에 식에 의존하면 1024였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쓰면 99 곱하기 몫이 있고 여기에 99가 몇 번, 10번 있고 나머지 34다. 이렇게 된 것이어서 자, 여기 99가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가 34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자,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게 설명한 거죠. 충분히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자, 4차식이네요. 4차의 개수가 1로 주어진 4차식, A, B, C, D라고 하는 문자가 있고요. 자, F2는 8이고, F3은 7이고, 요거 이런 거 많이 해봤죠. F4는 6이고, F7은 뜬금포인데요. 갑자기 63이고. 그랬을 때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자, 어쨌거나 이 앞에 식에서 우리가 A, B, C, D를 다 결정해서 fx를 완성을 해야 거기다가 나머지 정리 8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을 텐데요. 그죠? 우선 이 문제는 자,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 28, 37, 46, 요게 무슨 관계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28 관계, 37, 46. 뭔가 느낌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뭘까 실체가 잘 안 잡힐 텐데 어쨌든 여러분 합한 게 10이에요. 모두 합하면 10이죠, 10. 그렇지. 그러니까 8은 10-2고 7은 10-3이고 6은 10-4고 얘는 적용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 문제에다가 반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F2는 10-2, F3은 10-3, F4는 10-4. 자, 우선 요거를 눈치를 채는 게 우선 급선무인데요. 아, 선생님, 저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나머지 거나 잘 풀어서 맞춰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꼭 100점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자, F7은 63은 여기 똑같이 나타내기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죠? 따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자, 우선 이런 거죠. 그렇다면 2, 3, 4는 fx 이퀄 10-x의 우선 세 근임을 알 수 있죠. 괜찮을까요? 그렇지. 근데 4차기 때문에 한 차수가 좀 부족하긴 한데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fx를 충분히 가까이 쓸 수, 최선을 다해서 fx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x-2 필요하고요. x-3도 필요하죠? x-4도 필요합니다.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10-x가 있어야 합니다. 충분할까요? 괜찮아요? 그렇지. 자, 여기에 지금 1차가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치? 1차가 들어갈 텐데, 고맙게도 최고차항의 개수는 1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나머지 하나만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 뭐 잠깐 마이너스 뭐 K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이죠. 지금 보시면 문자가 K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활용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X에다가 7을 살짝 대입합니다. 그러면 얼마는? 63은 7 대입했으니까 63은 여기다 이제 7 대입한 겁니다. 7 대입하니까 5, 4, 3, 7 마이너스 K 플러스 여기 3이죠. 그렇지. 그래서 60은 5, 4, 3, 7 마이너스 K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5, 4, 3 얘가 이미 어때? 요만큼이 이미 60입니다. 따라서 K는 얼마임을? 그렇지. 6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끝났네요. 자, 여기 6인 게 이제 뭐 밝혀졌으니까 여기다가 6 이렇게 대입하면 fx가 완성이 됐고 따라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f8은 8 대입합니다. 6 여기다 8 대입하니까 6 그 다음에 8 대입하면 5 그 다음에 4 그죠? 그 다음에 8-6이니까 2 플러스 마지막에 여기다 8을 대입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 답은 여기가 6, 5, 30, 3, 4, 12 240이네요. 240에다가 2가 있으니까 242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관건이고요. 나머지는 뭐 할만합니다. 그죠? 넘어가죠. 충분히 감상하시고 복습하시고 반복하세요. 앞에 그 22년도 거는 좀 무난했는데 해마다 뭐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모든 해마다 그냥 항상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한결같이 이렇게 그렇게 출제하기란 오히려 좀 어렵겠죠?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배치되었습니다. 21번 갑니다. 자, 여기 세 문제가 마지막인가요? 그렇죠? 21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군을 알파 베타를 할 때 그랬습니다. 자, 요거 두 군은 알파 베타입니다. 이때 가만 보니까 여기 x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꿨는데 또 개수들 또 위치를 서로 바꿔놨네요. 그죠? 좋아요. 자,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파 베타로 이 근을 알파 베타로 나타낼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요 식을 보시면 이걸 풀 때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저 식을 양변을 나누기 x 제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c 곱하기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b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a는 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전에 요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근이 있으니까 근을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알파를 먼저 대입하면 a 곱하기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알파 플러스 c는 제로. 물론 옆에 베타, 알파 대신에 베타를 써도 됩니다. 자, 이때 양변에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을 이렇게 양변에 곱해 줄 거예요. 그러면 c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 플러스 b 곱하기 알파분의 1 플러스 a는 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c 곱하기 베타 제곱분의 1. 자, 여기다가 소수령이면 이제 마찬가지로 자, 이거 한마디 써주고 C 곱하기 베타 제곱분의 1 더하기 B 곱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A는 제로 이렇게 될 거라고요. 상황 이해가시나요? 그렇지.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아니, C가 아니라 A는 0의 두 근은 역수가 된다는 겁니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이렇게 말이죠.
어때요? 이해 가요? 아,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분의 1이고 베타분의 1인데 여기 x하고 요 x에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대입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보실래요, 이거? 이거 C, B,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박스 친 곳에 이곳에는 알파분의 1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뭐 베타분의 1만. 그러면 x에다가 뭘 넣어야 이 값이 알파분의 1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x는 요 1을 이항한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요? 그렇지. 따라서 C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1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면 된다고요? 그렇지.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 베타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깔끔하게 끝내는 거지. 뭐.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나타냈습니다. 얘가 답입니다. 해배우시면 알 수 있죠. 자, 빛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인데요. 자,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통해서 아, 계수가 대칭으로 바뀌면 근이 역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꽤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갑자기 fx가 뭐 문자가 막 m이 막 섞여 있는데 이놈의 최대값을 gm이라 하고 그 gm을 우선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 이 경우에 뭐 x 값이 특별히 제한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꼭지점 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풀면 될 텐데요. 그때는 뭐 표준형이 최고죠. fx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mx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1차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4m 제곱입니다. 이거를 더해주고 빼줬더니 바깥에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7만 이렇게 남네요. 확인이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m의 제곱 이렇게 변하고요.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7입니다. 1번 최대값은 gm이라 했는데 최대값이 왜 최대냐면 여기 앞에 부호가 지금 최고차이 계수 부호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 즉 gm이 될 텐데요. 그 gm은 바로 요 2차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2m일 때 꼭지점입니다. 최대값 gm은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7 이렇게 쓰면 이제 1번의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m 값을 제한한 다음에 gm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뭐 이건 너무 쉽죠. 음. 왜냐하면 지금 gm이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7인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뭐 얘는 위로 블록한 거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제는 뭐 이제 x가 아니라 m입니다. 그죠? 변수가 m인데 대칭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대칭축이 3입니다. 3. 여기가 3. 그럼 거리가 3에서 거리가 먼 쪽이 당연히 마이너스 4고요. 그죠? 그다음에 플러스 4는 좀 가깝죠? 어쨌거나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입니다. 자, 뽀록 났죠? 누가 봐도 3에서 최대값 맥시멈이 나오고 거리가 먼 4, 마이너스 4에서 그쵸? 최소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3을 대입하니까요. 3, 6, 18, 9, 17, 16인데요. 16 계산되죠? 요거 16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40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33이다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이거 뭐 서술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프 살짝 안에 그려주시고 자, m 값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적어주시면 굳이 뭐 복잡하게 뭘 서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볼까요? 2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말해준 다항식 fx라고 그랬는데 너 몇 차니? 라고 하는 것을 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차수를 안 줬기 때문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스스로 차수를 추정해야 되는 차추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차추 문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데요. 이 나눗셈에 관련해서 난이도가 가장 높게 좀 취급되면서 흔하게 출제되는 문제가 차수를 주지 않고 이게 몇 차식이냐라고 하는 걸 푸는 사람이 결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꽤 고급스럽게 아주 그냥 널리 고등학교 조금 난이도 있다 싶으면 출제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식을 세워가 볼까요? 기억을 보니까 당시 fx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fx를 gx로 나눴네요.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gx-ex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몫을 이렇게 gx-ex라고 하고 EX 제곱이라고 하고 그런데 심지어 나머지도 얘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된 표현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게 무슨 핵이 망측한 표현인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항상 어려운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gx랑 이 재수라고 그러나요? 나누는 식 하고 나머지하고 이 둘 사이에 차수 문제가 꼭 남아요. 이게 차수.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차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알고 계시죠? 당연히 GX 이쪽이 차수가 더 높아야 돼.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GX가 몇 차인지 모르는데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요? 자, GX가 1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2차가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금방금방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GX가 뭐 만약에 이제 3차다 그러면 이게 3차야. 그럼 얘도 3차죠. 왜냐면 이게 GX가 3차니까. 또 안 돼. 금방 알 수 있겠다. 4차면 얘가 4차니까 절대로 안 돼. 차수가 더 낮아야 되거든. 그래서 GX 자체는 2차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고요. GX는 2차식이고 심지어 2차식인데다가 생각해 보시면 얘가 2차야. 근데 이 GX가 또 2차면은 나머지도 2차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 GX가 2차 항하고 요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서로 사라지면서 얘가 2차 밑으로 다운되는 거지. 아, 좋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부 진하게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식이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 GX는 2X 제곱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AX 나머지 모르니까 이렇게 딱 놓으면 미정계수가 두 개가 딱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편안하게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입합니다. 대입을 했더니 자, fx는 자, gx는 이제 2차식인데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하고서 자, 여기는 이제 ax 플러스 b겠죠? 여기 이 부분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기도 ax 플러스 b고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쵸? 미정계수가 a, b 두 개 발생했거든요. 두 개 발생했는데 자, 문제에서 고맙게도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fx가 말을 해줬거든요.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우리가 a 값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하고 요거 곱했을 때 최고차의 계수가 나올 텐데 여기가 2인데 당연히 a는 얼마겠어요? 그렇지.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지. 최고차가 최고차 계수가 1이므로 a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분의 1인 걸 알았고, 우리가 쓰지 않은 조건이 이제 니은 있잖아요. 니은은 f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9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써볼까요? 자,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소술하면 되는 거예요. 1 대입하면 얼마다 문제에서? 마이너스 4분의 9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는 이렇게 이제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니까 2 자, 여기다가 1 대입했거든요. 1 이렇게 대입했는데 A가 2분의 1이니까요. 곧바로 2분의 1 2분의 1 쓰겠습니다. 2분의 1에다가 그쵸?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B. 이퀄이죠, 이퀄. 자, 약간 부드럽지 못했어요. 다시 쓸게요. 1, 일일 때하고 1 대입했으니까 4분의 9는 1 대입하니까 1 하고 A가 2분의 1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2분의 1인데 1 대입했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여기도 2분의 1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뭐 모양 분수 때문에 조금 사납지만 B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자, 양변에 시원하게 이제 4를 곱해볼까요? 시원하게 4를 곱해서 마이너스 9는 자, 4 곱했는데 여기다는 2씩 나눠서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 2 곱하니까 5 플러스 2b가 되겠고 여기다 2 곱하니까 1 플러스 2b가 될 거고요. 여기는 4를 곱했으니까 2 더하기 4b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4를 곱해가지고요. 자, 그랬더니 전개를 차분하게 할까요? 전개하겠습니다. 5 더하기 12b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죠? 4b 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2 플러스 4b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정리 좀 해보죠. 최종적으로. 자, 4b 제곱 플러스 몇 b인가요? 16
B고 숫자들 정리 좀 해보세요. 숫자도 요것도 16 나옵니다. 아유 고마워라. 왜 고마울까요? 자, 4로 나눠주면 싸비 플러스 싸 이렇게 돼서요. 그죠? 완전 제곱식이고 B가 자 얘는 이제 B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다. 이거 이제 찾아낸 거 아닙니까? 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묻고 있는 게 뭐예요? F2잖아요. 완성된 걸 여기다가 살짝 검정색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자, F2 fx를 딱 써보겠습니다. 2x 제곱에다가 a가 2분의 1 x, b는 방금 얼마로 구했어요? 마이너스 2라고 그랬어요. b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 x 마이너스 2. 2분의 1 x 마이너스 2. 아우 조금 불편하지만 말이죠. 못할 건 없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f 얼마? 다시 한번 F2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2 대입해서 계산하면 여기다 2 쭉 대입해서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8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 강의 듣는 친구들 좋아요 한번 눌러줘 보세요. 선생님이 기분 좀 좋아지게 요 부탁드립니다. 댓글까지는 뭐 안 받았는데 댓글에 뭐 선생님 강의 이거 무료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뭐 더할 나위 없고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선생님 감지덕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하더라? 조댓구알? 그 이상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네, 조댓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다른 학교에서 또 만날게요. 자, 저는 여기서 그만 바이바이 인사를 드립니다.